DT 시그널에 대한 샘플링은 자 일단 왜 하냐? 왜냐면 벌써 임펄스 트레이너 잘 샘플링 했으면 꽉꽉 채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밴드가 남김없이 꽉꽉 채울 수 있고 거기서 한 번 더 샘플링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뭐 ADC라는 게 스펙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밴드가 딱 여기 있는데 ADC가 마침 이렇게 딱 맞을 확률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딱 여기가 오메가 S가 돼줄 확률이. 그러니까 내가 칩을 샀는데 걔는 뭐 10메가, 100메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고요. 스펙이. 그러니까 스펙이 맞는 걸 사긴 사야겠죠. 저기를 좀 멀리 있는 거를. 그런데 이 빈 공간이 남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걸 디지털 도메인에서 한 번 더 샘플링 하자라는 거예요. 이거 남는 게 아까우니까 조금 더 압축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이미 압축한 거잖아요. 샘플링을 했다라는 거는 얘를 벌써 압축을 한 건데 MP3로 바꾼 건데 여기서 한 번 더 샘플링 하자. 얘는 안 쓰고 얘는 안 쓰고 얘는 안 쓰고 뭐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만 고르고 뭐 이런 식으로 샘플링 하자라는 거예요. DT 시그널 샘플링은. 그게 하나 이유고 그리고 시그널 프로세싱을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밴드가 좀 잘릴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프로세싱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생긴 애 아까 왜 그림이 이렇게 생긴 애 있었잖아요. 이렇게 생긴 애를 통과하다 보면 이 밴드가 좀 잘렸겠죠. 이렇게 뭐 뒤에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뭐 이상한데 이렇게 생겼어. 이게 잘렸잖아요. 그러면 더 비잖아요. 더 비니까 그렇게 해서 샘플링을 디스크릿 도메인에서 한 번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쨌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번 그림으로 쭉쭉 따라가 보면 일단은 차이점은 뭐예요? 이 파이 주기를 가진다라는 거죠. DT 시그널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그래서 이게 원래는 그냥 이 가운데 삼각형만 있었는데 DT 시그널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이 파이만큼 반복이 된다. 그리고 그 PT는 그 컨버루전 된다였는데 데이터콤이랑 컨버루전 된다였는데 DT 시그널의 컨버루전은 그러니까 DT 시그널에서 그 곱은 이 곱은 이게 컨버루전인 거잖아요. 이 곱이 뭐랑 뭐랑 곱하는 게 스몰 x 스몰 y 이렇게 곱하는 게 컨버루전이 되는 건데 이 컨버루전 할 때 이 파이에 대해서만 컨버루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증명을 해보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0부터 2파이 0 살짝 왼쪽부터 2파이 살짝 왼쪽까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파이 주기로 적분을 하면 되니까 2파이에 대해서만 그러면 요 세 개에 대해서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널찍이 뿅뿅 거리는 이 A의 신호가 세 개가 복제가 되는 거예요. B에서 요 가운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근데 2파이 주기니까 나머지도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지는 건 C가 얻어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n분의 2파이예요. 크기가. 아까는 t분의 2파이였죠. 그렇기 때문에 2파이 분의 1, 그래 여기 컨버루전 할 때 2파이 분의 1이 있어요. 그래서 2파이 분의 1 떨어지면서 n분의 1이 된다.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죠. 근데 에어레이싱이 생길 수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리커버를 하는 거는 일단 샘플링 되면은 이렇게 쭉 생기게 되고 리커버를 할 때 얘도 마찬가지 디스크릿 타임 리커버이기 때문에 2파이 반복되는 네모인 거죠. 필터링을 할 때.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원래 신호다. 원래 신호랑 똑같다. 그러니까 내용이 일맥상통합니다. 컨티뉴스 타임에서 샘플링 열심히 하셨으면 이건 그냥 쑥쑥쑥쑥 넘어가는데 데시메이션이라는 게 조금 하나 추가돼요. 데시메이션은 뭐냐면 다운 샘플링이랑 같은 말인데 자 DT 시그널 샘플링은 애초에 시그널이 DT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델타 콤을 곱할 때 뭐 만약에 팩터 2짜리를 한다 그러면 여기가 0, 2, 4,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이렇게만 있는 거를 곱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1, 1 이런 애들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마이너스 2만 남고 0만 남고 2만 남고 4만 남고 살짝 작은가? N 도메인에서 0, 2, 4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되는 게 DT 시그널인데 자 봐봐요. 근데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1, 0, 1 여기 다 지금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있는 게 아니고 이거 제대로 딱 곱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2에만 있고 0에만 있고 이거 할 때 마이너스 1에는 0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는 0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게 1, 0, 2, 0, 2, 0, 1 뭐 이런 식으로 0이 중간에 쏙쏙쏙쏙 차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약간 어때요? 얘를 좀 압축시키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좀 제거를 하자. 이런 0 같은 애들은 그래서
만약에 팩터 3이다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3, 0, 3, 6이고 걔네들을 살리면은 걔네 그 세 번 중에 한 번, 세 번 중에 한 번만 추려내는 거예요. 세 번 중에 한 번 추려내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 역사 시간으로 돌아갑시다. 로마 제국 시대로 돌아가서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데시메이션이라는 게 어떤 형벌의 이름이래요. 옛날에는. 근데 데시멀이라는 게 왜 10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데시메이션이 어떤 형벌이냐면 얘네들이 지고 돌아왔어. 군대에서 패잔병들이야. 그러면 형벌이 어떤 형벌이냐면 10명 중에 10명으로 조를 짜요. 10명씩 조를 짜고 그 중에 한 명을 죽일 건데 니네들이 그 사람을 고르고 동료를 직접 고르고 직접 때려 죽여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진 것도 서러운데 그 10명씩 조를 짜고 그 10명 중에 한 명을 니 때문에 졌어 이렇게 하면서 때려 죽이는 거예요. 동료를 지들끼리 알아서 골라서 가위바위보로 하든가 해서. 그게 데시메이션이었습니다. 참 무서운 형벌이죠. 근데 여기서도 비슷한 게 데시메이션 여기서는 무조건 10명 중에 한 명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2명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3명 중에 한 명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 단어를 차용하다 보니까 데시메이션이라는 단어가 된 건데 2명 중에 한 명을 추려내 죽일 놈을 이렇게 착출하는 거라고. 넌 이제 너 죽어. 2명 중에 얘는 살았다. 이렇게 숨어. 아, 난 살았다. 이러고 얘는 착출된. 넌 죽어. 그래갖고 2명 중에 한 명 이렇게 죽는 거라고. 데시메이션보다 훨씬 더 잔인했네. 이거는 10명 중에 한 명이 아니고 2명 중에 한 명이니까.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XN이 원래 거고 XPN이 샘플링한 거예요. 팩터 3으로 샘플링한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띡 0, 띡 00, 띡 00, 띡 00, 띡 00.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그림에서 보여줬듯이. 그 다음에 이 3명 중에 한 명 이렇게 착출하라고. 데시메이션은 이 0을 다 없애버리라고요. 원래는 뭐 00, 뭐 00, 뭐 00 이거였는데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똑똑 떼서 걔네들만 뽑아내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샘플링하고 나서 어차피 중간에 0이니까 그냥 없애버리자. 없애서 이렇게 뭔가 그냥 옹기종기 모아놓는 거죠. 엔도메인은 무조건 정수 인덱스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면 그냥 이렇게 옹기종기 붙게 되겠죠. 그래서 샘플링 더하기 중간에 없애는 행위를 데시메이션 혹은 다운샘플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또 프리의 도메인에서 한번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것도 당연히 그 샘플링 나이키스트 샘플링 만족하도록 해야 오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맨 처음에 왜 그 만족 안 하면 이렇게 에어리싱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샘플링 중간에 샘플링 할 때 잘 해야 돼요. 네. 저기서 너무 많이 샘플링 너무 간헐적으로 다 없애버리면 원래 신호 복원을 못한다. 맨 위에 X를 복원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맨 아래 XB라고 써있는데 걔의 DTFT를 한번 볼 거예요. 어떻게 XP랑 어떤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지금 XP에서 똑똑 딴 애들이니까 이거 K로 나 이거 K로 쓰고 싶은데 XP의 NK배 왜냐면 XBK는 XP의 N배만큼 N이 그거예요. 팩터 3 저기서는 0번째, 3번째, 6번째, 9번째 이런 애들을 똑똑 딴 거니까 똑똑 추려낸 거니까 데시메이션 딱 너 죽어 이렇게 하는 거. 죽을 놈들 고른 거죠. 근데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떤 n이라는 새로운 인덱스를 kn이라고 kn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n은 n의 배수 맞아요? n의 배수 그리고 p n 익스포넨셜 얘는 k가 어떻게 돼요? k는 n분의 n이 되니까 마이너스 j 오메가 n분의 n 이렇게 되겠죠. k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그 말은 여기서 한 번 더 가면 n의 배수지만 요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바꿔요. 마이너스 무한대 또 무한대. 자, 그래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어요. 왜냐? XP는 어차피 어떤 놈이에요? 있다가 없고 이런 놈이니까 n을
굳이 n의 말고 그냥 여기 다 해도 된다고요. 어차피 0을 더할 거니까 0, 0 더하고 뭐 있고 0, 0 더하고 이럴 거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순간 근데 얘는 xp의 dtft랑 연결이 되겠네요. xp의 dtft인데 n분의 오메가인 거죠. 오케이? xb랑 xp랑의 관계가 나온 거예요. xp는 샘플링 된 거,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반복된 거. 걔네가 n배만큼 n분의 1이니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자, 샘플링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3개가 뿅뿅뿅 생긴다. 0에서 2파이 사이에서 3개가 뿅뿅뿅 생기게 된다 이랬어요. 근데 물론 여기서 샘플링을 잘 해야 돼요. 잘해야 안 겹쳐요. 근데 여기서 n배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샘플링 했을 때 애초에 그때 안 겹쳤으면 0을 없애는 그 행위 그거를 해봤자 어차피 이게 늘어나는 것만 늘어나기 때문에 겹치진 않아요. 늘어난다고 해서 그 행위에 의해서 겹치는 일은 안 일어난다. 그래서 요 파란색으로 표현된 게 이렇게 퍼지고 보라색으로 표현된 게 이렇게 퍼진다. 네, 그 다음은 업샘플링인데 그냥 반대입니다. 자, 아래에서부터 보세요. 아래에서부터 DT 샘플링하고 데시메이션, 0 없앤 거. 0 없앤 게 데시메이션이 아니고 다 이 프로세스 두 개가 합쳐진 게 데시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간 게 다운 샘플링 혹은 데시메이션인데 리커버까지 하는 거, 반대로 리커버까지 하는 게 업샘플링이에요. 업샘플링은 그래서 보시면은 그 관계가 지금 있기 때문에 맨 첫 번째 것에 두 번째로 넘어갔을 때 0을 채우게 되는 거는 반대로 0이 아닌 애들은 추려내는 것에 반대니까 이번에는 슈링크 돼요. 그래서 빨간색이 요 가운데로 오고 초록색이 요 옆으로 와요. 2파이에서 파이로 옆으로 온다고요. 근데 리커버를 할 때는 아까 t자리 곱했듯이 이번에 팩터 2니까 2자리를 곱해요. 2자리를 곱하면 여기에 네모 있고 2파이에도 네모가 있어요. 여기 점선 보이시죠? 2파이에 네모가 있으니까 결국에 남는 거는 마지막 세 번째 그림 요건데 이게 원래 신호랑 같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신호가 복원됐다. 이게 업샘플링 과정이다 라는 거예요. 업샘플링은 도대체 왜 할까요? 일단 리커버의 의미가 있어요. 원래 데시메이션 했으니까 사실 리커버의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자, 이게 그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자, 한번 볼게요. 업샘플링의 의미에 대해서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맨 위에 시그널이 있다고 합시다. 라지 X라는 시그널이 있어요. 라지 X라는 시그널은 9분의 2파이짜리의 밴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를 일단 4배만큼 다운샘플링 할 거예요. 4배 다운샘플링 한다라는 것은 일단 여기서 0에서 2파이까지 4개가 생기는 거예요. 삼각형이. 그래서 여기가 좀 채워지겠죠. 4개가 생기는데 여기 값을 한번 써보니까 뭐 18분의 5파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8분의 3파이 정도, 6분의 파이 정도는 공간이 남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중간에 000들 없으면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애가 이 가운데로 왔고 이 하늘색이 이 오른쪽 하늘색으로 가는 거예요. 늘어나서. 그런데 늘어나면은 여기까지가 다운샘플링 한 건데 그러니까 4배 다운샘플링 해서 다운샘플링 엄청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있고 000, 뭐 있고 000, 살리고 000, 살리고 000 이렇게 한 거니까 많이 한 건데도 그래도 이게 공간이 조금 아깝다라는 거예요. 이 공간까지 한번 채워볼 수 있겠냐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업샘플링 한번 이용해 보자면 자 A에서 다시 시작이에요. A에서 맨이 그림이 A예요. 맨이 그림 A에서 출발을 해서 업샘플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C가 됩니다. 자 일단 업샘플링 팩터 2를 할 건데 그러면 2배만큼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9분의 2파이의 폭을 가졌던 애가 9분의 파이의 폭을 가지게 되고 첫째 그 다음 2파이에 있던 애가 파이 쪽으로 올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리커버까지가 업샘플링이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2배짜리 네모를 0 주변, 2파이 주변 이렇게 해서 곱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보라색은 생겼다가 없어질 거예요. 업샘플링 하고 나면 로페스 패턴까지 하고 나면 그래서 남는 게 C가 남았어요. 그 다음에 다운샘플링을 할 건데 그러면은 이번에는 4배 다운샘플링이 아니고 9배 다운샘플링 해보자라는 거예요. 9배. 그러면은 이 C 그림에서 9개가 이렇게 뿅뿅뿅 생길 거고 0에서 2파이까지 9개의 삼각형이 생길 거고 그게 늘어나게 될 거예요. 9배만큼. 그러면 그 결과 그림은 D가 되는 거예요. 완전 꽉 차게 됐죠. 그러니까 이 남는 그 폭이 이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원래는
4.5배만큼 좀 다운 샘플링 하고 싶었던 거예요. 4.5배만큼. 근데 정수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4.5배 디스크릿 도메인이니까. 그래서 4배를 했더니 이런 빈 공간이 생겼고, 그러면 업샘플링 2배를 먼저 한 다음에 9배만큼 다운 샘플링을 함으로써 마치 4.5배 다운 샘플링 한 효과를 누리는 거죠. 2배로 먼저 업샘플링 하고 그 다음에 9배로 다운 샘플링 하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하면 이 신호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건데, 이 신호가 너무 이게 촘촘하게 샘플링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너무 많이 멀어졌으니까. 그래서 좀 자원 효율적으로 다운 샘플링을 할 건데, 업 샘플링을 거치고 나서 다운 샘플링을 하면은 완전히 꽉 채워서 완전히 데이터 효율 짱짱 좋게. 응? 그러니까 뭐 MP3면 내가 MP3를 만들고 압축을 하고 싶은데 그 용량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A에 비해서. A에 대해서 뭐 이렇게 거의 뭐 4.5배만큼 나머지 애들이 사라진 거니까. 애들이 막 데이터가 몇 개 사라지고, 그런데 복원하는 데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복원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D가 삼각형의 에얼리에이션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다시 복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업샘플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고, 걔를 다시 시퀀스 투 임펄스로 바꾸고 로우 패스 패터링 하면 내 귀에 들려줄 때 완벽하게 복원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에얼리에이션이 일어나지 않은 음악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데이터를 완전히 효율적으로 써서. 근데 꽉 B번이랑 D번이랑 이제 그림이 어쨌든 D번 꽉 채운 거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게 정확하게 몰라. 그러니까 B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신호를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채운다는 의미가 어떤 점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아서 결국에는 용량이 줄어드는 건데, 다운 샘플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을 거예요. 에얼리어싱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다운 샘플링이라는 것은 여기 빨간색, 이 가운데 A랑 B 사이에 빨간색 보시면 4배만큼 용량이 줄어들겠죠. 왜냐면 뭐 있고 없애버렸으니까. 000, 뭐 있고 000, 뭐 있고 000이 다 없애버렸는데 조금 더 없앴어도 됐다는 거예요. 조금 더 없앴어도 됐다. 그러니까 그게 B에서 드러난 거는 4배만큼 했는데 약간 요거 공간이 남는다라는 거는 조금 더 없애도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턱대고 그러면은 뭐 5배만큼 다운 샘플링 하자. 있고 4개 없애고, 있고 4개 없애고, 이렇게 압축을 해버리면 에얼리에이션이 일어나 버리겠죠. 그때는 에얼리에이션이 일어나 버리는데, 에얼리에이션이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으로 데이터를 버릴 수 있는 만큼 버리자. 여러분이 캐리어를 뭐 이렇게 좀 그런 캐리어를 뭐 이렇게 하는데, 캐리어에다가 물건을 이렇게 닫는데 꽉 채워야죠. 그 캐리어에. 그 캐리어 하나 조금 남아가지고 두 번째 캐리어를 또 서랍에서 꺼내야 돼. 그러지 말고 이 첫 번째 캐리어에 할 수 있는 가용 이게 밴드가 약간 주파수 밴드가 가용 내가 할 수 있는 그 밴드 최대한의 그건데 그걸 다 활용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량을 최대한 압축해서 잘 활용하자는 겁니다. 이런 주어진 밴드를, 내가 주어진 밴드는 제한적인데 그것을 최대한 꽉 채워서 내가 리커버를 할 수 있을 때 정도만 아주 그냥 저공 비행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의대생이 뭐 이렇게 내가 잘리지 않게끔만 공부하자라는 그런 느낌.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잘리지 않을 정도로 저공 비행 막 이렇게 학점 2점대에서 싹 이렇게 노는 그런 친구들처럼 잘리지만 않게끔 하고 최대한으로 살아남게끔 하자. 복원은 가능하게끔, 지식 복원이 가능하게끔. 지식을 다 잃어버릴 정도는 안 되고, 너무 공부를 안 해서 지식을 잃어버릴 정도는 아니고 적당히 공부를 하는 거죠. 그게 효율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데이터 측면, 이 주파수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그래서 결국엔 데이터 효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DT 샘플링은. 네. 또 질문.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인데. 없습니다.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어요.